와우. 이 물건 선순위 가처분이 있었는데 입찰 가능할까요? 과연 입찰해도 될까요?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초보자가 경매 시장에서 잘못 낙찰받아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매 입찰 전에 제대로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물건 처음 봤을 때 선순위 가처분이 있었습니다. 가처분이 있다는 건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상태라는 뜻이죠.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2차 입찰 직전에 채권자가 변경 신고했던 것을 알고서 좀 더 분석하고자 합니다. 일반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보니 4월 29일 감정가의 49%인 가격이 최저 입찰가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래서 변경 사유를 알아보고자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가서 이 물건을 사건 번호로 검색해보니 이 물건을 찾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물건은 담당 경매계에서 2차 입찰 때 변경이 되어서 잠시 홀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입찰이 재진행된다면 최저 입찰가는 경매 정보 사이트와 같이 이번 유찰로에서 49%인 가격으로 하지 않고 2차 때와 같은 70% 4억 6,270만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찰 보증금도 4,627만원이겠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순위 가처분은 왜 위험한가요? 쉽게 말해 가처분은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만약 입찰자가 이를 모르고 낙찰받으면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 소유권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물건 입찰 전에 뭘 확인해야 할까요? 자, 이제 중요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이 진짜 안전한지 확인해 볼까요? 채권자가 왜 2차 경매일자 직전에 변경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경매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부동산 전부 증명서에 나타날 수 있으니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가처분 해제 등기 원인이 해제 신청에 의해서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즉, 가처분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위험이 사라진 상황이죠. 이 물건에서와 같이 입찰하기 하루 전에는 경매 정보 사이트들을 믿지 말고 직접 부동산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최종 권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매와 다른 이야기이지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좋은 물건을 소개받아 임차인으로 입주하기 위해 잔금을 완납하고 기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요즘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있지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하고 잔금일까지 보통 한 달 정도 되니 그 사이에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반드시 부동산 전부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하셔야 합니다. 다시 본 경매 물건으로 돌아와서 이 경매 물건은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말소 등기하였기에 입찰 가능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작성했던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 가처분 등기를 조심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겠지요. 그리고 부동산 전부 증명서의 공유자 1인의 주소가 해당 물건지의 주소와 동일하고 현황조사서에 점유자가 공유자 1인으로 되어 있네요. 낙찰 후 공유자는 낙찰금에서 자기 공유 지분만큼 배당받아가야 하니 건물 명도는 아주 깔끔하게 되는 물건입니다. 이제 완전히 깨끗한 상태의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3월 28일이나 4월 29일에 경매일자가 잡힐 것입니다. 이 물건의 현 시세는 국토부 실거래가와 KB부동산 실거래가를 종합하면 6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30% 절감한 가격이니 입찰하기에 딱 좋은 물건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매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만 꾸준히 시청해도 조만간 경매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